안녕하세요. 진짜 쉬운 해부학 아나토미 클래스의 이동민입니다. 오늘은 골학 첫 번째 수업으로 백의 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에 존재하는 척추뼈들의 경우 학습할 분량이 많은 관계로 두 파트로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은 몸통의 뒤쪽 부분을 의미하며 목의 아래에서 엉덩이 사이에 넓은 영역을 의미합니다. 등에 존재하는 골격은 33개의 분절화된 작은 척추뼈들이 여러 근육과 결합 조직에 의해서 긴 기둥 모양의 척추를 형성합니다. 참고로 버테브라는 영어에서 단수이고 복수 형태는 버테브레입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근간으로 몸의 기본 자세 유지와 체중 지지를 위한 안정성이 필요한 동시에 몸통의 유연한 움직임도 담당해야 합니다. 사실 안정성만 고려한다면 하나의 통뼈가 정답이겠지만 덧붙여 운동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작은 척추뼈로 구성된 분절화된 전략은 안정성과 운동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별 척추뼈의 가동 범위는 매우 미약하지만 여러 척추뼈의 가동 범위가 축적됨으로써 척추뼈 전체를 대표하는 척추의 운동성은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척추뼈는 크게 5개의 부위로 나뉘어지며 각 부위는 고유의 위치에 대응되어서 차별화된 형태를 지님으로써 각각의 기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척추뼈를 5개의 부위별로 나누어 보면 위에서부터 7개의 목뼈 서비컬 버테브라, 12개의 등뼈 소라식 버테브라, 5개의 허리뼈 럼바 버테브라, 5개의 엉치뼈 세이크럴 버테브라, 마지막으로 4개의 꼬리뼈 칵시지얼 버테브라입니다. 척추뼈의 숫자가 워낙에 많아서 각각의 고유의 이름을 붙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척추뼈는 영문자 알파벳과 숫자 조합의 코드명으로 불리는데, 영문자는 척추뼈의 부위의 이니셜에 해당되고 숫자는 그 부위에 해당하는 척추뼈들의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붙입니다. 즉 7개의 목뼈는 서비컬에서 C를 따고 뒤에 척추뼈 순서에 따라서 숫자를 붙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목뼈는 C1이 되고 마지막 목뼈는 C7이 됩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등뼈는 T1에서 T12, 허리뼈는 L1에서 L5, 엉치뼈는 S1에서 S5, 마지막으로 꼬리뼈는 목뼈와 이니셜이 같으므로 CO1에서 CO4로 표시하게 됩니다. 참고로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C1과 C2는 특징적인 역할과 생김새 때문에 예외적으로 코드명과 같이 아틀라스와 엑시스라는 이름을 혼용하여 쓰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이크럴 버테브라와 컥시지얼 버테브라는 골반뼈와 합쳐져서 고정되지만 그보다 위에 있는 척추뼈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의 허리를 움직여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위에 따라 척추뼈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공통된 특성이 있습니다. 부위에 따른 척추뼈의 차이점을 공부하기 전에 공통적인 요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척추뼈는 수평면에서 볼 때 가장 형태적인 차이를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수평면에서 보았을 때 버테브라는 앞쪽에서부터 버테브랄 바디, 버테브랄 아치, 프로세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세 부분의 역할 분담을 요약보면 제일 앞에 버테브랄 바디는 체중을 지지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버테브랄 아치는 앞에 바디와 뒤에 프로세스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수행함과 같이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다발인 스파이널 코드를 보호하고 담아두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뒤쪽에 위치하는 프로세스는 길게 뻗은 돌기들인데 척추를 움직이는 내인성 근육들의 부착점으로 작용하여 실질적으로 등뼈가 움직일 수 있는 뼈대 역할을 합니다. 외형적 형태를 보더라도 버테브랄 바디는 온몸으로 체중을 지탱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바디의 크기와 단면적이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목뼈보다 허리뼈가 훨씬 더 크고 넓은 형태로 생겼습니다. 석탑들의 구조를 보면 아래쪽 기단부로 갈수록 크기와 단면적이 커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인접한 두 개의 척추뼈는 그 사이에 인터버테브랄 디스크가 위치합니다. 인터버테브랄 디스크는 줄여서 IB 디스크로 부르며 척추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IV 디스크는 인접한 척추뼈 크기의 4분의 1 정도에 달합니다. 보통 드라이본이라 불리는 생체뼈 표본에서는 연골은 제작 과정에서 없어지므로 척추뼈 사이는 이빨 빠진 것처럼 서로 벌려져서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버테브랄 아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버테브랄 아치는 바디와 프로세스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합니다. 버테브랄 아치는 짧고 원통형 구조인 페디클과 상대적으로 넓은 판 모양의 라미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쪽의 라미나는 중심부에서 만나 서로 융합되는 형태입니다. 버테브랄 아치에 의해서 생성되는 가운데 큰 구멍을 버테브럴 포라멘이라고 합니다. 보통 해부학에서는 이러한 구멍들을 통해서 특정 구조물들이 통과하게 되는데 버테브랄 포라멘을 통해서 뇌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신경다발인 스파이널 코드가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의 버테브라에 포함된 버테브랄 포라멘은 여러 개가 중첩되면 동굴 모양의 긴 터널이 완성이 됩니다. 이를 버테브럴 캐널이 되고 스파이널 코드가 위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근육들의 부착 부위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는 긴 모양의 돌기로 버테브라의 뒤쪽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척추뼈에는 총 7개의 프로세스가 존재하는데 정 가운데 위치한 한 개의 스파이너스 프로세스, 그리고 양옆으로 뻗은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2개, 그리고 위아래 2개씩 총 4개의 아티큘라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스파이너스 프로세스는 라미나가 서로 융합되는 곳에서 기시하여서 뒤쪽으로 돌출됩니다. 트랜스버스 프로세스는 페디클과 라미나가 만나는 곳에서 기시하여서 대각선으로 비스듬하게 뒤쪽으로 돌출됩니다. 마지막으로 관절돌기는 위아래 척추뼈를 연결하는 파트입니다. 레고 블록처럼 위아래 블록을 연결하는 돌기 구조가 양옆에 하나씩 존재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척추뼈는 총 4개의 관절돌기가 존재합니다. 인접하고 있는 척추뼈 사이를 이어주는 관절을 자이가포 피지얼 조인트 혹은 파셋 조인트라 합니다. 즉, 아티큘라 프로세스가 이루는 관절인 셈입니다. 세 가지 프로세스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스파이너스 프로세스와 트랜스버스 프로세스는 근육들의 부착점으로 작용하여 척추의 운동성에 기여하는 반면에 아티큘라 프로세스는 위아래 인접한 척추뼈들의 결합을 공고히 하여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금까지 수평면에서 버테브라를 관찰하였는데 라테럴 뷰에서 버테브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척추뼈를 라테럴 뷰에서 관찰하면 수평면에서 관찰할 수 없었던 버테브랄 나치를 볼 수 있습니다. 나치는 위아래에 존재하고 있으며 실제 인접하는 버테브라의 위아래 너치와 IV 디스크가 합쳐지면서 인터버테브럴 포라멘을 형성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버테브랄 포라멘과 반드시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이 인터버테브럴 포라멘을 통하여 스파이널 코드에서 분지되는 척수신경, 스파이널 너브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척추뼈의 부위별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척추뼈는 부위별로 특징적인 형태를 가집니다. 이러한 형태는 척추뼈의 기능과 위치에 따라서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형태의 차이를 기능 및 위치와 연결해서
논리적으로 공부하면 훨씬 쉽게 척추뼈의 형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위별 차이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뼈인 서비컬 버테브라입니다. 목뼈는 다른 부위의 척추뼈와 달리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를 가지는데요. 이는 지탱해야 할 체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다층 석탑에서 위층의 기단부가 좁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목뼈의 가장 두드러진 이정표는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에 위치한 작은 구멍인 트랜스버스 포라멘, 라틴어로 포라멘 트랜스버사리움, 한글로 가로구멍입니다. 이 구멍을 통해서 뇌에 혈액 공급을 해주는 버테브럴 아터리가 지나가게 됩니다. 가장 위쪽의 목뼈 두 개는 다른 척추뼈와 달리 전혀 다른 구조의 머리뼈와 연결되며 동시에 회전 운동을 위한 기초를 제공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독특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 두 번째 목뼈를 아틀라스 엑시스라고 부릅니다. 아틀라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에게 미움을 받아 거대한 지구를 들게 된 아틀라스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엑시스는 맷돌 축 모양의 생김새 때문에 엑시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엑시스에는 축 모양의 댄스라는 돌기가 있는데 이 돌기는 아틀라스에 부착된 트랜스버스 리가먼트에 고정되어서 회전 운동이 가능하게 합니다. 즉, 머리뼈는 아틀라스에 부착되고 아틀라스와 엑시스 사이에 회전 운동이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머리에 회전이 가능해집니다. 서비컬 버테브라는 상대적으로 큰 크기의 버테브랄 포라멘을 가지고 있으며 삼각형의 형태를 띱니다. 서비컬 버테브라에서 버테브럴 포라멘이 큰 이유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뇌에서 척수를 통하여 팔이나 다리로 갈 때는 척수에 있는 거대한 운동신경세포들을 반드시 거쳐서 가게 됩니다. 따라서 팔로 분재하는 신경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운동신경세포들이 척수에 필요하며 큰 크기의 운동신경세포로 인하여 척수의 상대적인 크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척수의 크기 증가를 서비컬 인라지먼트라고 합니다. 상지로 가는 신경세포들은 목뼈가 위치한 부분에서 시냅스 연결이 되므로 큰 스파이널 코드를 위해서 큰 버테브럴 포라멘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목뼈의 또 다른 외형적 특징은 짧은 스파이너스 프로세스입니다. C1의 경우 스파이너스 프로세스 대신에 뭉툭한 튜버클이 존재합니다. C2에서 C6의 목뼈는 스파이너스 프로세스가 양갈래로 벌려진 형태를 띱니다. 목뼈의 경우 머리의 회전 운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인접한 목뼈들은 회전 운동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파셋 조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개별 목뼈에 존재하는 아티큘라 프로세스는 수평면과 근접한 비스듬한 면을 가지게 됩니다. 위쪽에 존재하는 아티큘라 프로세스는 위, 뒤로 향하고 반대로 아래쪽에 향하는 아티큘라 프로세스는 아래, 앞으로 향합니다. 이러한 아티큘라 프로세스의 형태는 회전 운동 및 머리를 뒤로 젖히는 데 있어서 최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나토미 클래스 골학 백의 첫 번째 파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척추뼈의 형태와 세부 구조들을 지칭하는 해부학적 용어들을 다시 복습하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백의 나머지 부분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